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기적 AI POT 2급 개정판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기적 AI POT 2급의 여러 개정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김영진 저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프리뷰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을 구매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올해 이기적 AI POT의 표지 컨셉은 동물, 너구리입니다. 2026년에 출제 경향을 이 책에다가 녹여냈고요. 기존 AI POT 2급, 그러니까 정확히는 2급, 1급 포함 교재 있었죠. 동물 없던 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약점들을 보강하고 2026년에 출제 경향을 갖다가 한 번에 녹여낸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요, 각 파트를 끝낼 때마다 수험생이 그때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파트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해설들의 페이지를 모두 합치면은 책 전체 분량의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38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존재하는 모의고사 분량은요, 해설 포함해서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이론 부분에 대한 페이지는 약 390여 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책에서는 챗 GPT와 약간의 제미나이, 코파일럿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었다면 지금 현재 교재에는 제미나이와 챗 GPT 그리고 클로드와 같은 인기 있는 주력 AI 플랫폼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사용자는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수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체를 갖다가 기르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구매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쳐서 첫 한 5페이지 정도를 넘겨보시면요. 책과 함께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안내해 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는 책 내용을 100%다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만 보면 다 합격할 수 있게요? 네, 그렇지 않고요. 동영상 강의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구매한 이 교재의 서포트 역할 겸 뭐 어디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귀에다가 꽂아놓고 소리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영상도 영상인데 안 받으면 손해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진닷컴의 이기적 AI POT는요, 기본적으로 저자가 별도로 집필한 요약 노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게 책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네이버예요.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본인이 이제 왼쪽 게시판을 보시면은 자료 신청하기라는 게시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구매한 책의 영수증을 함께 업로드를 하거나 또는 책의 표지에다가 여러분의 네이버 카페 가입할 때 그 닉네임을 책 표지에다가 적어서 그 사진을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모르죠, 그건 여러분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이기적 스터디 카페 가입할 때 보면은 닉네임 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작성한 본인 닉네임을 책 표지에다 같이 적고 신청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진닷컴 이기적 AI POT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교재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혼자서 해설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혼자서 앓는 것보다는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 가시면 기타 자격증 게시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머리 있죠? 말머리에 AI POT를 갖다가 꼭 해놓고 질문을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질문 있다고만 하시면은 되게 많은 수험서 중에서 제 거인들 제가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 올리실 때 제목에다가 AI POT 또는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라고 적어 주셔야 제가 여러분을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전까지 저는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 답변을 드리거나 추가적인 공지사항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추가적인 유형을 갖다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책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미니 모의고사가 카페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를 가입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그쵸? 내가 설령 동영상 강의를 보지 않더라도 카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하셔가지고 시험에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카페에 업로드하고 있는 시험 관련된 정보는요, 이 저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정보 외에도 여러분 앞기수가 시험을 보고 남겨놓은 여러 후기들을 통합해서 작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내 입장에서는 꼭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파트 1 인공지능 기초 이론이 여러분의 스타트를 반겨주게 될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까지의 시험 트렌드를 보면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많이 나와봤자 하나 정도 나오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공지능 기초 이론에서요, 역사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 챕터 2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해 부분을 갖다가 가장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상이 제일 많죠. 상이 이 상이 그거든요. 상중하가 출제 정도를 갖다가 이제 표기를 한 건데 상 표기 가장 많은 게 챕터 2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무게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전반적으로 챕터 1, 2, 3 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본 적이 없는 어휘나 개념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가급적이면 첫날에 파트 1을 주파해 보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물론 어려울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모두가 8, 9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초반에 어떻게든 얘를 갖다가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있을 다른 걸 공부할 때 부담이 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굳이 팁을 드리자면 챕터 2의 섹션 1, 2랑 그리고 챕터 3의 섹션 1 부분, 얘네들 세 가지는 어떻게든 일단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되고, 여기에도 상이 하나가 있죠. 섹션 1 인공지능의 정의와 기본 원리가 있는데, 여기를 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에 대한 점수를 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여기 챕터 1에서 간간히 튀어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섹션 1이 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파트 2 생성형 AI 기초 이론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등장하는 영역이고요. 이전에 했던 파트 1이 그냥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 파트 2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다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챕터 2를 보면은 여러 생성형 AI 플랫폼의 주요 기능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조금씩 그 등장 빈도가 약간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는 챕터 1의 섹션 2랑 3를 갖다가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의 중부분,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좀 무게를 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미나이에만 존재하는 기능, 챗GPT에만 존재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챕터 4에 보면은요, RLHF라는 게 등장을 해요. 네, 이런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개념 정도는 꼭 익히고 가십시오. 익히고 가시고, 만약에 본인이 운이 안 좋은 시험 기수라고 한다면 이 RLHF의 3단계 학습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RLHF를 작동시키는 3단계의 대표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는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 3죠.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파트 3랑 파트 4에서 튀어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야 된다, 이런 단어, 이런 문체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챕터 4 프롬프트 작성 기본 원칙에 있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갖다가 가장 먼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 3, 2 순서로 가십시오. 1, 3, 2 네, 4, 1, 3, 2 순서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기본적인 입력 기법들을 공부하는데
물리적인 학습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4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게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뤘던 거라면요. 파트 4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롬프팅 기법들이 존재하는지를 수험생에게 안내하고 각각의 프롬프팅 기법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챕터 1과 챕터 2의 상이 몰려 있죠. 시간이 별로 없으면요. 이 파트 4에서 챕터 1과 챕터 2만이라도 일단 뒤적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2에 보면은 각각의 프롬프팅 기법을 판독하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COT는 이런 트리거 키워드를 쓴다. 뭐 제로샷 프롬프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AIPOT 시험에서는 특정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이게 어떤 프롬프팅 기법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공부하다가 보면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가 숫자가 높으면 어떻게 되고 낮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마지막 파트죠. 파트 5 부분이에요. 자, 챕터 1과 2가 상식과 도덕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이제 이 파트 5가 그 부분을 갖다가 대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챕터 1과 챕터 2가 이제 우리가 도덕책에서 볼 법한 당연한 이야기들을 연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섹션 3, 챕터 1의 섹션 3 부분 AI 산출물의 비용과 책임 부분을 갖다가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5에서 그 출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가 이 챕터 3 부분이죠. 특히 저작권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작권 부분을 갖다가 AI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작권이 등재가 됐던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법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서, 수험생은 여기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고질적인 문제죠.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는 파트 6 실전 모의고사가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여기서 총 5회에 걸쳐서 생산성본부의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또는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을 풀면서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각각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뒤에 있는 정답과 해설을 보며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험서를 보다가 보면은 날개글 부분에, 양쪽 끝에 날개글 부분에 기적의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의 팁으로 기재를 한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해당 섹션에서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던 전적이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었으니까 그 문제에 맞게끔 공부를 하라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험서를 읽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별표 같은 게 부여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것들. 생소하거나 이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뜻풀이를 날개글에서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항상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날개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목차에서 넘어가서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놨을 거예요. 자, 원래는요 문제은행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 일부가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정책이 폐기가 되고 신규 출제 방식입니다.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이 특징 때문에 문제의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의 유형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론 자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A라는 이론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뭐 B라는 이론을 갖다가 내는 추론형 문제가 등장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1.5등급 수준의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론을 알고 시험에 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출제 기준, 변경된 출제 기준은 현재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났고요. 이때 합격 커트라인도 7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최초로 제가 이제 봤었었는데 AI POT를 원래는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선택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단답형 문제 또는 여러 보기형의 단답형 문제 같은 것들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멘탈 관리가 몹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재에서부터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524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인덱스, 즉 주요 키워드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페이지별로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다른 책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미니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볼 때 이거 어디서 봤었지 하면서 책을 처음부터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맨 뒤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어느 페이지에서 등장을 했었는지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해서 교재에 대한 프롤로그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잡고 각각의 챕터를 하나씩 영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이 자면서 듣더라도, 운전하면서 듣더라도, 출퇴근하면서 듣더라도, 뭐 학원 가면서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와 함께 이기적 AI POT를 끝까지 독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